순노루 TV.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 어감이 익숙하지 않거나 뜻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을 소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구급차가 내는 소리를 떠올리라고 했을 때 스쳐 지나가듯 생각하면 별다른 어색함이 없지만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지만 본래의 의미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바꿔서 기억하려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그 새로운 기억에 익숙해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나아가 다른 단어들에도 끝없이 의구심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단순히 시력이 좋은 사람과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청각이 좋은 사람 등처럼 말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체적 특성은 염력과 투시력, 그리고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영안을 개한하는 능력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자신에게 이런 잠재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매우 가늘고 가벼운 실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집중하라. 만약 당신이 이를 성공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찾아야 한다. 예전 비둘기라는 개체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이상 다른 새들처럼 사람을 매우 경계하고 무서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의 비둘기는 바로 앞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도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닌 이상 잘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1989년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로버트는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른바 환지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로버트와 같은 환자들에겐 아주 흔한 증상으로 의사는 뇌가 적응할 때까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로버트는 얼마 안 가 병원 옥상에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버트가 머물던 자리에선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랬다. 오른팔이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도 가려운 것도 참을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 아내가 했던 것처럼 차가운 손이 오른팔을 당기는 느낌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대형 교회에는 미래를 비춰주는 신비한 거울이 있다고 한다. 그 거울 앞에 서면 그 사람의 30년 이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6년 전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전혀 비추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거울에 깃든 신비한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 그게 아니면 신물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앙할수록 영적인 기운이 더해져 강한 기운을 가지게 된 물건을 말한다. 그런데 그곳에 무언가를 새기거나 글을 쓰는 등의 행위는 오랜 시간 신물에 담긴 영적인 기운을 건드는 것으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갈망하고 추앙하는 하나의 엄격한 신물이므로 본인이 습관적으로 지폐에 메모를 하는 버릇이 있다면 당장 고치는 것이 좋다. 1777년 7월, 러시아에서 길을 가던 한 아이가 오래돼 보이는 액자를 주었다. 액자의 이름은 아몬 베이스트로마니아 포텐타투스. 그곳엔 악마가 천사를 잔인하게 죽인 뒤 어디론가 끌고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액자를 들고 홀린 듯이 주일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던 마을의 큰 교회로 가져갔는데,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교회에 있던 모든 십자가가 거꾸로 뒤집히더니 곧 연기와 악취를 내뿜으며 녹아내렸고, 교회는 갑자기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모든 것을 녹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회가 완전히 재가 된 뒤에야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소년을 포함한 6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발견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교회 바로 밑에서 뭔가가 튀어나온 것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구덩이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고. 1800년대 말 일본 고쿠 지방에는 30년이 넘도록 인구수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지방의 영주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급무사 한 명을 필두로 한 조사단을 보냈는데, 실제로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을은 정확히 72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와 성인, 노인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녀의 성비까지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농민들은 수확하는 곡식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에 하나같이 날씬하다 못해 야위어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의 아이들과 몇몇의 주민들은 비만이었다고 한다. 무사는 이들이 곡식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의심했지만 곡식 창고는 음산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텅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무사의 눈엔 바로 뒤에서 끓고 있는 솥이 들어왔고 거칠게 솥뚜껑을 발로 차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빛이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영주의 영토로 돌아간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중국 어느 백화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세일 중인 옷을 사기 위해 의류 코너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이 붐벼서 엄마와 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갔다.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엄마의 손에는 따뜻한 아들의 손만이 잡혀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1981년 미국의 모 대학의 3학년 존는 학교에서 매학기 장학금을 지원받을 정도로 총명한 학생이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 밤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어디선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그 소리를 쫓았고 곧 자신도 처음 가보는 곳에 위치한 낡은 문 앞에 도달했다. 문을 열자 그곳은 마치 비상구처럼 보이는 어두운 계단이었고 그는 두려웠지만 누군가 아기를 버리고 갔을 것이란 생각에 휴대하고 있던 작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계단 아래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대체 얼마나 내려왔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래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아기 울음소리는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는 어둠에 잠식되어 이겨낼 수 없는 공포를 느껴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하얀 같은 것을 보고 기절했다. 이후에도 밤늦게 어딘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잇따랐는데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학교에 오고 난 뒤부터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라진 존은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가 깬 곳은 안타깝게도 병원이 아니었다고 한다.